안녕하십니까. IP 비즈니스 계약서 가이드북 강의를 맡은 이영욱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럼 5강 실시권 설정 계약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자기 걸 넘겨버리는 양도 계약이었다면 이제 내가 갖고 있고 실시만 해라, 사용만 해라, 라이선스 계약의 내용입니다. 자, IP 실시권 설정 계약서 정액 기술료 일시불로 이제 라이선스 주는 계약인데요. 그 전문 한번 보실까요? 라이센서는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어떤 뭐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뭐 퀄컴이라거나 이런 회사가 될 수 있겠죠. 라이선시, 그러니까 쓰는 사람은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이런 경험을 갖고 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라이선시에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동의한다. 정의 보시면 자, 이런 계약에서는 정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1조 2항 지식재산 또는 IP란 이런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1조 3항 노하우란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특허로 등록되지 않은 기술정보 이런 것들을 말한다. 1조 4항 라이선스는 이런 권리를 말한다. 1조 6항 제품이란 것은 별첨 2에서 정한 제품을 의미한다. 1조 9항 기술이란 것은 본계약에 따라 라이선서가 소유하고 라이선스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기술을 말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1에서 정한다.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별지를 정확히 정의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2항 계약의 목적. 본계약에 따라 라이선서는 라이선스에게 해당 지역에서 목적에 따라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양도 불가, 재실시 불가의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라이선스는 이를 부여받는다. 이게 이제 우리 특허법으로 말하면 이제 실시권이죠. 통상 실시권, 전용 실시권 이런 겁니다만 미국법으로 하니까 라이선스가 됩니다만. 자, 라이선스 계약의 목적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이제 쓰도록 사용 허락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규칙을 정하는 건데요. 뭐 비독점적이라거나 양도 불가, 재실시 불가라는 건 이제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해당 라이선스를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쓸 수 있게 하면 이제 비독점적 계약이 되는 거죠. non exclusive가. 그다음에 라이선스가 부여받은 걸 또 양도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transferable, non transferable. 그다음에 다시 라이선스를 뭐 줄 수 없다거나 뭐 이렇게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정하면 될 거고요. 대가 및 지급. 대가 및 지급은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를 일시불로 줄 거냐, 뭐 일시불을 나눠서 줄 거냐, 그다음에 로열티 방식으로 줄 거냐 하면 되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일시불을 나눠서 주는 걸로 그러니까 일정액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옵션 2 보시면 거기 약간 상업적 생산이 개시된 때 얼마를 주고 매출이 얼마 이상 났을 때 얼마를 주고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적당한 걸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금 및 지급. 뭐 수수료를 어떻게 하거나 뭐 이자를 어떻게 하거나 이런 거 규정하면 되겠죠. 양당사자가 합의해서 변경하면 되는 거고요. 기술 지원 및 기술 문서 및 지원. 아까 앞에서도 봤습니다만 이 기술을 어떻게 제공할 거냐. 문서 뭐 파일만 줄 거냐 아니면 와서 교육을 시켜달라고 할 거냐 내가 가서 교육을 받겠다고 할 거냐. 여기서 이제 옵션 하나 보시면 기술 교육 제공하는 건데요. 라이센서는 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국에 있는 라이센서 장소에서 목적을 위한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사용 및 실시하기 위한 라이선스 직원의 교육을 제공한다. 여행의 촬영 및 관련된 비용을 라이선스가 부담한다. 그리고 뭐 다른 조건들을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라이선스의 의무. 자, 라이선스 쓰는 사람은 어떤 걸 지켜야 되느냐? 그 제품 생산의 목적만으로 이제 사용해야 되고 제3자한테 뭐 부여할 수 없고 제품이 의도된 목적으로 사용할 때 안전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또 다른 목적 라이선스 같은 거는 자기가 다 취득해야 되고 좋은 제품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내 권리를 감소시키는 것도 어떤 것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 및 기간 및 해지, 뭐 기술의 뭐 6조 2항 쭉 그런 겁니다. 계량 기술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공정위에서는 그 계량 기술을 자기한테 넘겨달라고 하는 식의 어떤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량 기술은 뭐 통상 실시권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상기술료. 경상이라는 게 로열티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한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앞의 내용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앞의 내용과 크게 다르진 않고 다만 이제 로열티 방식으로 이걸 규정하고 있죠. 그 3항만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똑같고요. 3항 한번 볼까요? 대가 및 지급. 본 계약에 따라 부여된 기술의 라이선스 대가료, 라이선스는
다음과 같이 대금을 지급한다. 효력 발생일 이내에 효력 발생일 때 뭐 10만 달러 주고 매년 1월 1일부터 10일 31일까지 연간 매출액의 3%를 미화로 지급한다. 그 다음에 라이센시가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자까지 지급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정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매출이 얼마가 발생했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뭐 속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3조 3항 보시면 라이센스료 지급할 때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감사한 그런 자료 같은 것도 같이 줘야 된다. 그리고 라이센서가 믿지 못할 경우에 자신의 비용으로 검증할 수 있다. 그다음에 속였다는 게 발각될 경우에는 그 비용 네가 부담해라 라는 게 이제 3조 4항이죠.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약간 좀 특이하게 크로스 라이센스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자 이거는 서로 갖고 있는 거를 이제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뭐 특허 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그 풀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본 계약은 이제 전문 보시면 크로스 라이센스. 본 계약은 각자가 서로 상대방의 특허권 및 기타 재산권에 대해서 시식권을 부여한다 거고요. 정의도 이제 보시면 지식재산권 또는 IP 1조 1항, 1조 5항 라이센스는 뭐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1조 7항 라이센스 방식은 라이센스의 방식을 의미한다. 이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정의를 하고요. 2항 특허권자는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서 실시권자에게 해당 지역에서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여기 보시면 둘 다 들어가 있죠. 특허권자로 둘 다, 실시권자로 둘 다. 그래서 계약의 목적은 양 당사자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각자의 지역에서 실시할 수 있는 실시 권한을 부여하는 거다라는 걸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라이센스 방식은 이제 아래 조항에서 언급을 하고요. 자, 라이센스 부여. 자, 3조 1항 보시겠습니다. AXI 또는 KAC가 라이센스를 상대방에 부여하는 것. 자, AXI 또는 KAC는 계약의 목적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해당 지역의 라이센스를 부여하며 이는 영구적이면서 최종적인 것으로 전 세계에서 양도가 불가능하며 배타적인 권리의 라이센스다. 그 다음에 라이센스 제품을 제작, 사용, 판매 뭐 하는 것에 관련된다. 또는 내부 연구 노력을 위해서 그 IP를 이용할 수 있다. 노하우에 대한 접근, 효력 발생일 이후 몇 달 동안 합당의 요청에 의해서 각 당사자는 노하우를 상대방에게 제공해야 된다. 또는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계약이죠, 사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라이센스 부여는 이제 서로 지금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 그러면 자료를 줘야 되는 거고, 라이센스 부여는 상호간의 라이센스 부여를 통해서 이제 그 IP의 권리 범위 내에서 그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당사자 합의의 요청에 따라서 또 부여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실시료는 이게 어떻게 될까요? 뭐 이거를 사실 서로 가치 있는 거를 동등한 걸 쓴다면 무상으로 할 수 있겠죠. 여기서도 계약에도 옵션을 3가지나 두고 있습니다. 옵션 1은 무상 실시료, 서로 가치가 대등하다고 볼 때. 두 번째는 정액 실시료, 일방이 이제 주는 거죠. 그래도 크로스 라이센스 한다고 하더라도. 세 번째 러닝 로열티 실시료. 이런 식으로 이제 옵션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둘의 기술이 동등한 게 아닐 수 있으니까요. 이쪽은 예컨대 100이면 이쪽은 10일 때 90만큼 줘야겠죠. 네, 그런 식으로 옵션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6조 2항은 이제 일반 조항입니다. 그래서 면책이라거나 뭐 책임의 제한, 심사 및 유지 관리 이런 식으로 쭉 일반 조항을 두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5강의에 걸쳐서 IP 비즈니스 계약서 가이드북 책자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책자 내용이 상당히 이제 방대합니다. 그걸 제가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느라고 충분히 내용 전달은 좀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이 굉장히 책자가 자세하고 제가 변호사가 봐도 자세하고 여러 옵션들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 목적에 가장 잘 맞는 걸 잘 선택해 사용하신다면 충분히 실무에 도움 받으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 내용은 뭐 그중에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 원본 파일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이트 가서 다운을 받으신다거나 또 관련된 문의가 있으면 보호원에 연락하시면 아마 친절하게 문의 상담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과 제 강의가 여러분 실무에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